안녕하세요. CMS 황진우입니다. 혹시 관심 많으시는 이제 사실 피지컬 AI가 저희 같은 이제 AI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부분 이미 고객들이 사용을 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단지 어떤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나오는 그런 구호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지컬 AI랑 지능형 로봇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피지컬 AI가 사실 그런 실제 비헤이비어를 모사하는 그런 AI 모델이라고 하면 그것들이 실제 탑재돼가지고 움직이는 로봇을 저희는 지능형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회사 소개인데요. 잠깐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운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분사하거나 뜨거운 불꽃이 튀는 용접 작업을 하거나 위험하거나 불결한 환경에서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사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높은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세상, 로봇으로 인해 사람이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세상, CMS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MS AI 로보틱스.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사실 요번에 CES 때 NVIDIA CEO인 젠슨 황이 키노트 스피치를 하면서 피지컬 AI를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관심이 많아지시긴 하셨지만, 잘 아시는 챗 GPT가 여기서 얘기하는 제너러티브 AI, 그리고 에이전틱 AI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제 제너러티브 AI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 사실 LBM이라고 라지 비헤이비어 모델을 사실 만들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혹은 이런 지능형 로봇들이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는 또 하나의 챗 GPT 모멘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로봇이 사용되는 현장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로봇이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현장이 1000명 정도 노동자 수가 있으면 그 중에 한 100대 정도의 로봇이 쓰이고 있는데, 그걸 저희는 이제 페네트레이션으로 보고 있고, 이 페네트레이션이 자동차가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다른 제조업들은 1%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로봇이 더 많이 쓰일 수 있게 저희가 이런 페네트레이션을 높이려면은 지능형 로봇이 필요합니다. 이 지능형 로봇의 가장 큰 3대 구성 요소는 3D 비전과 AI와 로보틱스 기술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야지 지금 사실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로봇의 사용처들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물류 현장에서는 로봇이 사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로봇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로봇 도입 조수가 100만 대 정도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아마존 제품의 75%가 로봇을 거쳐서 고객에게 딜리버리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이나 사실 이런 이제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물류 노동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그 과정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물류센터 자동화에 2020년 이후부터만 해도 한 5천억 이상의 투자를 했고, 이러한 노동집약적 공정들은 많은 부분 자동화를 통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PAX 이후에 자동화 현장은 어떻게 바뀔까라고 보면, 사실 기존의 자동화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하던 수작업들을 자동화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보면 자동화 설비가 대체할까라는 관점에서 자동화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보면, 앞으로의 자동화는 어떻게 하면 로봇과 협업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들을 구축할까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로봇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로봇과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보면 무인 공장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러한 PAX의 장기적인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사람을 통해서 운영하던 그런 공장들에 사는 고민들을 로봇을 사용할 때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로봇이 현장에 들어가고 있지만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일을 나누고 어떤 일을 로봇에게 주고 어떤 일을 사람에게 줄 것인지 이런 업무 분장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로봇이 일하기 좋은 공간 디자인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사실 지금까지는 다 사람이 일하기 좋은 공간 디자인을 디자인해왔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과거의 로봇은 다 똑같은 로봇이었는데 사실 지능형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로봇과 일을 못하는 로봇이 나뉠 수밖에 없고, 사람과 똑같이 그러면 일을 잘하는 로봇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고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사람을 고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로봇도 월급을 주듯이 라스, 렌탈, 사용량당 과금 모델 등 다양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오면서 그러한 이제 로봇을 운영하는 관점에서도 고민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능형 로봇의 적용 사례를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메스가 하고 있는 일들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로봇 기술들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봇 기술들은 단순 반복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정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상체가 위치를 벗어나거나 불량이거나 아니면 형태가 다르면 사실 자동화를 하기 굉장히 어렵거나 굉장히 많은 투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로봇에 필요한 AI 비전과 로보틱스 기술을 좀 융합했을 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대상체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사실 변형이 굉장히 심한 물체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작업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로봇으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상체가 불량인 경우에도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공정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인스펙션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 로봇은 그런 인스펙션이나 아니면 품질 검사 공정을 따로 별도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능형 로봇이 도입이 되면은 내가 하는 작업과 내가 한 작업이 제대로 작업이 됐는지 이런 인스펙션까지 동시에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대상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는, 예를 들면 이제 다품종 생산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다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사람이 수작업을 하던 공정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대표적인 공정들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로우테크라고 부르는 텍스타일이나 아니면 신발, 의류 이런 공정들이 많습니다. 사이즈도 다 다르고 디자인도 굉장히 다르고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경우는 이제 자동화가 어려웠었는데 저희와 같은 지능형 로봇이 좀 더 보편화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도 자동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자동화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검사 현장에서 저희가 일하는 주 고객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 그 회사의 시작은 자동차 업체들하고 많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자동차, 그리고 만도 모비스, 그리고 다양한 티어 1 업체들하고 사업을 확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테크라 부를 수 있는 신발, 그래서 나이키, 태광, 창신, 파워체인 같은 업체들하고 저희가 사업을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모아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로딩, 언로딩. 이제 로딩, 언로딩은 제품을 사실 공정 간에 이동하거나 아니면 출고, 입고를 할 때 모든 그런 이제 거치대들을 다 엄청 정밀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동화가 불가능하고 물체들이 굉장히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 실제 이제 자동화 설비에 얹히거나 아니면 빼거나 이런 머신 텐딩을 할 때도 다 사람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거를 로딩, 언로딩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펜싱하고 어셈블리는 이제 디스펜싱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그 라인을 따라서 패스를 따라서 로봇을 정밀하게 이동시키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디스펜싱이 어디에 쓰일 수 있냐라고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용접, 그리고 접착 이런 공정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3D 프린팅 이런 데도 이제 디스펜싱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디스펜싱이 항상 똑같은 굉장히 정형화된 물체를 작업할 때는 티칭으로도 가능하지만 제품 형상이 미세하게 변한다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제품이 어떤 그런 품질상의 오차가 있어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비전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굉장히
고정밀 디스펜싱 작업을 완성할 수 있고, 이제 어셈블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단순한 물체에 대한 제품 결합 같은 경우는 기존 자동화로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은 굉장히 큰, 예를 들면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처럼 제품의 형상이 굉장히 낭창낭창해서 제품 자체는 일정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때그때 형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물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실제 조립을 할 때도 AI와 비전을 통해서 제품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제품이 잘 조립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의 생산 라인에 하나의 제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제품이 들어와서 이게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제품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작업하는 공간들을, 위치들을 바꿔줘야 할 때도 비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밀로 이제 어셈블리를 해야 되는 기술에도 저희 지능형 로봇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사실 로봇이 들어가진 않는데, 사실 여기 지능형 로봇에서 로보틱스를 빼면은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 기술로 실제 물체들을 스캐닝하고 그 안에서 작업해야 되는 그 실제 불량이 발생되는 것들을 3D로 검출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속으로 전수 검사를 하는 솔루션들이 2차 전지 산업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에 실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면은, 저런 것들은 이제 실제 굉장히 큰 물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스캐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 스캐닝을 하고 그걸 정합해가지고 하나의 물체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3D 리컨스트럭셔닝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3D 스캐닝을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하나의 물체로 정합을 해서 그 다음 공정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셈블리 솔루션 같은 경우들도 물체가 아주 고정된 지역에 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스캐닝을 통해서 작업해야 될 위치들을 굉장히 고정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작업해야 될 포인트들을 빠르게 비정형인 상태에서도 추출을 해내고 작업을 지시를 하고, 요거 스캐닝하는 걸 보시면 사실 멈추지 않고 계속 로봇이 돌면서 스캐닝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정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온전한 이제 3D 모델을 저희가 추출해내고 그걸 통해서 이런 용접 작업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현장 영상을 많이 가져오지는 못하는데 고객사의 컨피덴셜리티로 그와 비슷한 영상들을 많이 가져왔고요. 사실 꼭 신발일 필요는 없지만 신발을 가져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은 왼발, 오른발, 그리고 사람의 사이즈,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다 형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3D 스캔을 통한 그 형상에 대한 인식과 실제 3D CAD 모델을 정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페인팅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글루잉 작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디버링과 비슷한데 이는 버핑 작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서리들을 딴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노사를 하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 로우 패스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제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패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에디터까지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물리 현장에서의 CMS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현장은 보시면은 결국에는 입고가 되고 보관이 되고 그 이후에 피킹, 패킹 작업을 거쳐서 출고되는 그런 전체 공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물류 현장에서 자동화는 대부분이 그 중간에 이송 과정, 보통 우리가 컨베이어라고 부르는 저 컨베이어 혹은 최근에 AGV나 AMR이 저런 컨베이어를 대체해서 이송 과정을 맡고 있는데, 그런 물체 이송과 보관 과정에 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보관 과정에서는 저희가 ASRS라고 부르는 그런 자동 창고 시스템들을 사실 많은 대형 SI 업체들이 공급을 해왔고, 그리고 저 컨베이어나 혹은 AMR, AGV 업체들도 사실 대량으로 그런 자동화 설비들 공급을 해왔지만, 여전히 그 사이에서 일하는 것들은 다 전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그 물체가 들어오면 물체를 컨베이어에 올리고, 그리고 컨베이어에 있는 물체들에서 필요한 물체들을 골라내고 그걸 바코드 스캔한 다음에 다시 박스에 담고 그거를 소터를 태워서 다시 출고하기 위한 팔레타이징 작업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들어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류 노동자 수가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그 공정들을 자동화를 하면 좋은데 무엇이 어렵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물류는 사실 뭐 쿠팡만 해도 취급되는 제품의 종류가 600만 가지의 SKU가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은 SKU들을 다 티칭으로 자동화를 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제품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시즌이 바뀌면은 제품의 디자인과 형상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뭐 중국에서 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자동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AI 기술 안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제품에도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AI 기술이 있지 않으면 AI 학습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물류만을 위한 별도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MS는 사실 쿠팡과 가장 많은 이제 사업을 같이 확장을 하고 있고요. 뭐 아시는 뭐 CJ 대한통운, 올리브영, 그리고 롯데의 다양한 계열사들, 그리고 농심, 그리고 LG 계열사들하고도 저희가 물류 자동화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공급을 한 바가 있고, 실제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쌓여서 그 안에서 취득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AI 모델이 구도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더 정확한 작업, 더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 부분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레벨로 저희가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디팔레타이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고 시에 팔레트 단위로 박스가 들어와요. 그럼 박스를 컨베이어 위에 올려야 되는데, 이런 팔레트가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마 정형화된 팔레트가 그 박스들이 들어올 텐데, 사실 그 중간중간부터는 박스들이 계속 섞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팔레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박스들이 혼합해서 적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자동화로는 저런 디팔레타이징이라는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들어오는 이제 그런 물체들의 경우도 제품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기 써놓은 것처럼 박스 형태도 있지만 포대 형태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런 드럼통 형태도 있고, 플라스틱 케이스 형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스피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관이 됐다가 실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주문된 제품들을 고객용 박스, 고객에게 나갈 비닐백에다가 넣어서 이거를 출고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이제 박스 단위가 아니라 개별 상품 단위로 피킹을 해야 돼요. 근데 상품 단위로 피킹을 하려면 상품의 종류와 그런 텍스처나 아니면 표면 그런 재질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로버스트한 AI와 비전과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집어서 그냥 상품을 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제품이 우리가 제대로 맞게 짚었는지 바코드 스캔을 해야 되고, 그걸 또 WMS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실제 출고가 될 때는 또 WCS를 통해서 다른 자동화 설비들과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지 실제 어떤 제품이 집어졌고 어떤 제품이 실제 담겼고 출고가 됐는지 그런 재고 관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팔레타이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담겨진 제품들이 담겨진 박스가 실제 그런 택배 터미널로 가려면 팔레트 단위로 이송이 돼요. 그래서 팔레트 위에 이 박스들을 담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박스들이 랜덤하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 랜덤한 사이즈에 들어오는 박스들을 어떻게 실을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히 쉽게 얘기하기로는 어렸을 때 많이 했었던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테트리스를 얼마나 잘 쌓냐에 따라서 하나의 그냥 게임을 할 때도 많은 이제 블럭들을 쌓을 수 있는 것처럼 팔레타이징 역시 많은 블럭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지 않고 잘 쌓을 수 있느냐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제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저런 이제 투명 물체 같은 경우들은 3D 스캐너로 스캔했을 때 그냥 통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 별도의 그런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AI가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의 그 지능형 로봇이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의 가지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 물류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거에 저희는 이제 쿠팡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동량의 한 80% 이상은 저희 AI 그런 지능형 로봇으로 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자칫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이런 피킹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고객사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DPS라든지 아니면 소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존의 자동화 설비들하고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이제 쿠팡에서 시키시면 이런 폴리백의 제품이 배송돼서 오잖아요. 그럼 이런 오토백어 설비들하고 연동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사실 개발 중인 AI들은 좀 더 이렇게 선행 개발성 과제들도 많은데요. 실제 어떤 제품을 담아야 되는지를 주문을 했을 때 사람처럼 판단하고 집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물체 단위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물체 중에서 이 물체를 집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작업에 대한 순서를 조절하는 태스크 플래닝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엔드투엔드로 AI 모델을 좀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런 픽앤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쿠팡하고 올리브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토트박스가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물체를 인식하고 집은 다음에 바코드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고객에게 나가는 곳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작업까지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저런 랜덤 박스 팔레타이징은 사실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규 기술 개발 업체들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저희 수준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의 팔레타이징 기술이 출시된 적은 저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기술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하기 위한 이제 고객사들과의 POC, 그리고 고객사들과의 그런 비즈니스 기회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타이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들어오는 순서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순서로 들어오든 그때그때 맞춰서 최적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이는 것처럼 박스들을 좀 무작위로 쌓아놓고, 가능한 많은 박스들 중에서 어떤 박스들을 우리가 집어서 어느 위치에 쌓는 게 좋냐, 이러한 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저희의 고도화된 AI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능형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비전 기술 중에서는 특히 이제 고속 고정밀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상 정합 기술을 저희가 모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대상체를 실제 CAD 모델하고 실제 생산된 제품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다른 거를 어떻게 보정할 거냐를 저희가 저런 대상을 잘라서 세그먼트를 합니다. 대상을 세그먼트를 한 이후에 세그먼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 저희 CAD 모델과 실제 생산된 모델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들을 저희가 이런 비강체에 대한 3D 정합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전자업체들의 조립 공정에 저희 디스펜싱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전자제품들은 요새는 다 IP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접착이 잘못돼도 그게 다 IP 페일이 나거든요, 등급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점에서 보면은 왼쪽 위에 있는 게 클래스 어그노스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핸드폰이야, 아니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바나나야,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주고 학습시키지 않더라도 저희가 2D랑 3D 이미지만 가지고도 이게 물체야, 저게 물체야, 이거랑 이거랑은 서로 다른 물체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스큐의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도 저희가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실 물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좀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표면 재질에 따라서 사실 데이터가 많이 소실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획득이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는데, 저희는 AI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소실된 데이터들을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작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정밀한 3D 데이터 포인트들을 만들어내고요. 왼쪽에 아래에 있는 거는 피킹 디시전인데, 이렇게 이제 뽑아낸 저희의 그런 데이터 인식 결과를 가지고 실제 어떤 물체를 먼저 작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작업을 할 때 어느 포인트를 집어야 되는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또 그리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석션 커브로 드는 그리퍼도 있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핑거 타입으로 드는 그리퍼들도 있고, 그런 그리퍼에 따라서 피킹 포인트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피킹할 수 있는 물체와 피킹할 수 없는 물체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킹 모델 같은 경우도 룰 베이스드로만은 풀기가 굉장히 어렵고, AI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저희의 시뮬레이션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AI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대부분은 이러한 3D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물체들은 어떤 박스를 집어야 될지 뭐 AI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막 쌓는 거를 통해서 실제 저희가 얼마나 잘 쌓는지 보고 저렇게 실제 가상 공간을 향해서 팔레트를 흔들어 봅니다. 팔레트 흔들었을 때 이제 박스가 무너지면은 사실 저희가 쌓긴 잘 쌓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로버스트하게 잘 쌓였으면 사실 물체가 흔들어도 이렇게 떨어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쌓는 거를 단지 그런 용적률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실 교차로 쌓고 하면서 실제 제품이 안정적으로 쌓여 있는지를 같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안에는 저희가 실제 환경에 쓰는 모든 그런 물리적인 엔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사실 학습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 트윈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취득하는 데이터, 사실 굉장히 비싼 데이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도 비싸지만 그 이후에 그 가공하고 어노테이션 하는 것들이 다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 자체적인 그런 디지털 트윈 엔진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할지 판단하는 또 별도의 AI 모델들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거의 학습 비용을 90%를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설치된 이후에도 굉장히 높은 성능 유지를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밀 로봇 모션 제어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형 자동화, 티칭을 통한 자동화랑 비전과 AI를 통한 자동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정밀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비전도 오차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오차가 있고 그 사이에 캘리브레이션은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사실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비전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정말 고정밀로 작업해야 되는 그런 공정들은 저희 자체 3D 스캐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여드렸던 뭐 저희 고객사 중에서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몇몇 전자업체들에는 저희가 만든 자체 스캐너가 들어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완전 로우 레벨 단의 그런 알고리즘들을 다 조정하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정밀하게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 모션 제어도 사실 로봇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티칭된 로봇이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작업하는 건 정확하지만 예를 들어 로봇에게 지시를 해서 뭐 오른쪽으로 1m 가고 앞쪽으로 1m 가서 그 포인트에 작업을 해라라고 하면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위치 정확도가 일부 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경로가 제어가 안 됩니다. 사실 거기까지 굉장히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거를 굉장히 마이크로 단위로 보면은 실제 구불구불하게 가요, 로봇이. 그러면 사실 뭐 용접 같은 경우 저렇게 용접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모션 제어도 고정밀의 자세 제어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 기술력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인텔리전트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See, Think, Move를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풀스택 엔지니어링 회사고 그래서 3D 비전을 통해 로봇의 시야를 제공하고 AI를 통해 로봇의 인지 판단을 실행을 하고 유연하고 정확한 모션 패스를 생성을 해서 실제 사람밖에 할 수 없었던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과정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보여드린 기술들은 전부 100% 다 현장에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고 뭐 일부는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공장에서 오류가 생겨서 뭐 예를 들면 0.1%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사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실제 대기업들의 양산 현장에 다 저희 솔루션을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은 기술 외에도 저희가 이러한 변화하는 아이템에도 대응 가능한 AI를 유지할 수 있는 AI 옵스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앞뒤 공정과 완벽하게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는 기술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도 저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ISO 등급을 맞춘 글로벌 표준 안전 설계 기술 등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 성숙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서울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 천안에는 AI 로봇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제품들은 전부 다 천안 로봇센터에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이 된 다음에 고객에게 딜리버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오피스로는 시애틀하고 시카고에 저희 지사가 있고 베트남 하노이에도 지사가 있어서 사실 한국 기업들 보시면은 최근에는 뭐 미국도 진출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베트남에도 공장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재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기술 기업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저희랑 협력을 해가지고 현지에서의 자동화율을 높이고 계십니다.
마지막 랩업 영상인데 간단하게 보시고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